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선포하고 나섰죠.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이 국비 사업으로 사실 진행되는 게 거의 80%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인건비 책정이 안 되고 국비 사업들이 계속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이거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을 진짜 하려고 한다면 좀 준비가 필요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곳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간의 어떤 임금 차이가 거의 막 1000만 원 차이 나는 상황이 돼버려요. 똑같은 업무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 떠넘기시라고 할까요? 알아서 판단해라. 정부가 정규직 전환 작업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현장과 교감하고 재원 마련을 비롯해 전환 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사전 대비책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업계와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994년부터 시작한 공론화 과정에서 타당성이 이미 입증됐으며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총 사업비 2조 579억 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 지역 건설업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 지회 등 지역 건설단체 관계자 등과 명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상생발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과 총 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1단계 우선 시공 구간부터 착공합니다. 이 구간은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까지 2.89km 구간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북 군산시 마을 가운데 20세대 이하의 23개 과소마을도 예외는 아닌데요. 군산시 의회 배영원 의원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북 군산 지역의 농어촌 가소마을들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농어촌 읍면동 386개 마을 가운데 20세대 이하의 가소마을은 2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은 30일 열린 제207회 5분 발언에서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군산의 가소마을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되는 마을이 지속적으로 많아집니다. 전문가들은 한 마을이 20세대 이하로 감소되면 급격하게 소멸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쇄, 남녀의 성비 불균형, 독거 세대의 증가, 고령 인구의 복지도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대안으로 기농기촌 정책을 접목하거나 빈집 정비 사업 등을 통해 가소마을이 문화예술 등의 다양성을 가진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대구 음식 홍보와 맛집 발굴을 책임질 대구 식객단 70명이 29일 대구시청에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구 식객단은 지난해 식객단원 중 활동 실적이 탁월한 31명을 우선 선발하고 신규 선발 39명은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이번 대구 식객단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18명, 여자가 52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2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앞으로 대구 식객단은 대구 음식 홍보와 맛집 발굴은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대구 음식 홍보대사로서 올해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생태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솔티 달빛 생태숲 사업을 펼치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는 월영습지 내장호 솔티숲의 다양한 생물종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해 내장산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송산동, 쌍암동, 내장동 일원의 쏠띠달빛 생태수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쏠띠달빛 생태수 조성은 전라북도의 생태관광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월영습지, 내장호, 송중마을 뒷산의 쏠띠숲과 앞 도랑의 생태자원 등을 소재로 생태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월영습지는 지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돼 2014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 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은 2014년 7월 지정된 월영 습지보호구 지역과 내장호와 솔티마을 정통숲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생태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으로 떠나는 최적의 생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산 국립공원 등 주변의 여러 생태 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농특산물 판매 등 주민 소득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마을 전통숲인 솔티숲은 인근 손중마을 사람들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마을숲으로 조선말 천주교 박해를 피해 들어온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예언과 6.25 전쟁의 문화자원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사업의 거점이 되는 송중마을은 내장산 북쪽에 위치해 지난 1971년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0년 보호구역에 세제돼 생태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월영습지와 솔띠숲이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돼 환경부 생태관광 홈페이지에 등재되면서 3년간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지역 특색에 맞추며 전문가 컨설팅,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융복합 콘텐츠 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 서부 융복합 지원센터에서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부 문화창조허브는 판교, 광교, 경기 북부에 이어 네 번째로 융복합 콘텐츠 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 시설입니다. 경기 서부 융복합 지원센터 5개 층 가운데 4개 층에는 네트워킹 및 전시를 위한 다목적 홀과 코워킹, 지원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이라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걸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요.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는 보도블록이 파손된 채로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 시내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된 객사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곳곳에 파손된 보도블록이 방치돼 있습니다. 자칫 한눈을 팔게 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시환경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나 정책 수립에 앞서 걷고 싶은 거리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니 길이 이런데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게 어이가 없죠. 위험하니까 보도블록이나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완산구 관계자는 오는 3월경에 보도블록 불량구간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완산구는 지난해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약 2.3km의 보도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선진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5개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시는 2019년 대전 방문회 준비를 위해서 사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분야 23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5개 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실시와 불법 유동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등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민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대응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TF팀을 운영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점검합니다. 또 광주 지역 대기오염 발생량의 48%가 수송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동차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합니다. 전북 부안군이 지역 아동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부안구는 30일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장난감 도서관은 연령별 장난감 1000여 점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7세 이하 자녀를 둔 부안군 거주 가정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요. 연회비는 2만 원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앞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 안전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200여 종을 한 곳에 모아 지도 형태로 시각화된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를 8대 분야로 확대해서 오늘부터 본격 공개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병원, 경찰서 등 안전시설 위치 정보 44종 및 미세먼지나 교통 돌발 정보 등 실시간 정보 11종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병의원 진료를 받은 경우 세부적인 진료 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